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보선 화제 지역인 부산 영도를 가볼 텐데요. 거물급 김무성 후보에 맞서고 있는 야권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비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4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시작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각 후보들의 마음은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오늘은 제1야당 민주통합당 부산 영도에 출사표를 던진 김비호 후보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고생을 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단 이번 부산 영도 선거를 두고 상대 후보,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4선의 중진 의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물급 후보를 만난 야당 제1야당 후보로서 어떻게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그렇죠? 예. 그 4선, 거물 이런 말들이 국민적 동의 없이는 그냥 정치적 용어, 수식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그 구대 정치인도 낙인 찍혀 그 지역구의 남구에서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부산에서 또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그 4선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후퇴만 거듭하고 있는 부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영도에서 그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곳에 잔뼈가 굵은 영도가 낳은 영도 사람 김비호가 적임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김무성 후보가 영도로 넘어오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에 비해서 오히려 김무성 후보는 손쉬운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대선 때 물론 그 PK, 소위 부산 경남 지역의 그 야권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이 여당 후보,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번 역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그 계획들이신가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 야당 정치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또 반성도 더불어 하면서 이번에 출발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충족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여론조사로 사실은 그 당락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 여론조사는 사실 인지도 위주의 조사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4선이고 또 일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김무성 후보의 그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앞서 말했듯이 김무성 후보의 과거 행적,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 유권자들이 특히 알게 된다고 하면 마음은 저 김비호에게 서서히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에 이런 그 여론 지지에서의 약세를 극복하고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개막을 합니다. 이제 네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텐데요. 예. 지금 부산 영도를 바라보는 어떤 가장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전격적인 지원을 선언한 상황에서 네네. 얼마나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네.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거는 그 후보님의 그 기대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기대감 큽니다.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이전에 또 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이곳 가장 큰 제가 기대감은 이곳 영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비호 같은 영도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영도에서 신혼을 보냈던 변호사 기업 하시면서 쭉 영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도에 연고도 많고 또 영도 사람들이 영도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곳에서 오랜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도의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또 영도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릅니다, 후보께서. 그래서 영도에 오신다면 저는 큰 영도의 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되고요. 또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초반 실정을 경험하면서 특히 영도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아마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총력 지원은 김비호에게 상당한 힘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후보께서 지금 김무성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관록의 정치인이라는 면에서는 누구도 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 후보, 라이벌인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뭐 정치는 오래 하셨죠. 정치는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관록은 인정해야 되나 정치권 안에서 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했던 과거 정치 행적을 보면 그분의 어떤 역할이 과연 지금 사회적 약자, 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뭐 친박 자장으로 또 이번에 권력을 등에 업고 또 용도에 무효 입성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구태 정치를 재현하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탄하고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무성 후보는 이번 영도 입성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후보께서는 앞서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그 부산 영도 출신이라는 점이 대단한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산 영도라는 지역이 부산에서 그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후보께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영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심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약들로 어떻게 승부를 보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까지 영도의 개발 정책들은 철저하게 영도 주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됐습니다. 고가도로, 뉴타운, 그리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 영도 주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개발업자들 그리고 특별한 계층을 위한 그런 어떤 개발들로 일관됐었죠. 이번 선거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말씀들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후보로서 입장이고 특히 이제 우리 고가도로 있습니다. 영도의 상권, 주거권을 가로지는 중심을 가로지는 이 고가도로가 지금 부정부실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그 추석 때 파주 장랑교 잘 아시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설계가 공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영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선거 기간에 수면 위에 올려서 의혹되고 있는 그 비리 의혹 그리고 권력형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검증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4.11 총선에서는 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어떤 야권 연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부산 영도의 재보선을 보면 그 제1야당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와 야권에서 두 후보가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 그런 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어느 정도 그 후보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야권 단일화의 최종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요구, 그 대를 위해서 대승적 측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양보했던 김비호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접근은 오히려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공학적 접근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각자 뭐 여론 지표에서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어떤 열세를 극복하는 과정을 서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친박 자장이라고 하는 그 김무성 후보가 사실은 그 이명박 정권 후에는 말을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2010년 8월 3일에 박근혜 후보에게 자격이 없는 자질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취약하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갈아타고 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또 박근혜 완장차고 이 무혈 입성하려는 아나무용격인 정치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도 주민들의 단일화 요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양 후보들이 아무 조건 없이 담아낸다면 저는 최종 전국에 가서는 단일화는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제안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왜냐하면 양보했던 후보로서 그런 제안을 이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야권 단일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먼저 오히려 이제 민병결 선배께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면서 단일화 얘기가 조기에 지금 진행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국민적 요구 또 유권자 요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 민주통합당 부산 영도 후보인 김비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